상서로운 흰빛의 나무, 백송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흰빛은 상서로운 색으로 여겨졌다. 소나무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 흰빛의 소나무가 특별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백송은 우리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다 보니 더욱 특별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귀한 나무였기에 기품 있는 백송을 심어 기른다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었다. 중국을 드나드는 사신이나 그 정도의 지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가능했다. 그래서 백송은 심어진 집안의 위상과 드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과 같았다. 소나무는 잎이 2개씩 모여 달리고 백송은 3개씩 모여 달리는 점이 다르다. 뭐니 해도 껍질이 희다는 점이야말로 백송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백송을 백룡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백송의 껍질은 처음부터 흰빛을 띠는 것이 아니다. 어릴 적에는 대개 해청색을 띠다가 오래될수록 비늘 조각처럼 벗겨져 떨어지면서 점점 회백색을 많이 띈다. 그래서 흰빛이 많을수록 나이가 오래된 백송으로 꼽는다. 그리고 흰 햇빛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백송일수록 흰빛을 많이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사실을 모르면 나이 어린 백송을 보고 백송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녹백송이라는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동 백송 못지않게 흰빛을 띠는 백송이 창경궁에 있다. 창경궁의 춘당지 물가에 서 있는 백송은 나이가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 싱싱한 나무지만 유난히 흰 껍질을 가졌다. 나무의 개별적인 특성 또한 자라는 환경에 따라 껍질의 흰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창경궁 춘당지 주변에는 백송 3그루가 있는데 이 2그루는 가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떨어져 있다. 이 둘의 수영이 지금도 멋지고 아름답다. 세월이 흘러간다면 흰색이 더 많아지고 명품 백송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이는 이 백송은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백송인데 크기도 작아 보이고 더 연약해 보이지만 이게 더 오래되었다고 한다. 백송은 흰빛이 도드라질수록 더 오래된 백송이기 때문이다. 이 옆에 2그루는 아직 어린 층에 속하는 젊은 백송이다. 숲의 색깔이 서늘한 감이 들 정도로 푸른 빛이 돈다. 오래된 백송의 색깔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총 5그루의 천연기념물 백송이 있다. 최고령 백송의 타이틀은 원래 서울 통이동 백송의 것이었는데 통이당 백송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나무다. 광복 후에는 1992년 말에 천연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1990년 7월 17일 폭우를 동반한 돌풍에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1993년 3월 23일에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었다. 죽은 통이동 백송으로부터 최고령 백송의 지위를 넘겨받은 건 서울 제동 백송 천연기념물 제8호이다. 이 나무는 국내 백송 중 껍질이 가장 희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는 백룡에 비유하기도 한다. 통이동 백송이 그랬듯 600년으로 추정하는 제동 백송의 나이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다 해도 제동 백송이 아주 오랜 역사가 깃든 나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백송의 소재지인 제동은 사실 이름의 유래부터가 살벌하다. 단종의 왕위를 넘보던 수양대군이 자신의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늙은 대신인
김종서를 직접 찾아가 죽였는데 그것이 바로 단종 1년인 1453년 10월 10일에 일어난 계유정난이다. 그때 김종서의 집 일대에 진동하는 피비리는 나라를 없애기 위해 재를 가져다 뿌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마을을 잿골이라고 부르고 있다가 한자로 옮기면서 오늘날 제동이 되었다. 600년이라는 나이가 맞는다면 제동 백성은 계유정난의 실상을 똑똑히 보고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을 지켜보았을 제동 백성은 누군가의 승리를 예견하듯 항상 V자를 그리고 있다. 상서로운 흰빛의 나무 백송 이야기였습니다.